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다몽 채널 운영자 수다몽, 그리고 제 옆에 계신 분은 수다몽 영상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정 PD입니다. 우리 정 PD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정 PD입니다. 우리 정 PD 늘 카메라 뒤에 있다가 카메라 앞에 앉아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지금 마스크를 써서 목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어요. 네. 정 PD 얼굴 공개해!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마이크를 쓰고 진행을 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다몽 채널을 운영해 온 지 사실 3년이 넘었어요. 그쵸? 생각보다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런데 저희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는 뭐 조금씩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그간 있었던 에피소드를 풀어본다든지 Q&A를 한다든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간 수다몽에게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년 전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열악하고 바보 같았는지 그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이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할 때 쓰는 이 마이크 귀엽다, 예쁘다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제일 처음 저희가 구입해서 썼던 마이크도 굉장히 가격대도 세고 그때 얼마 정도 했었죠? 한 2, 30만 원대? 맞아요. 물론 이제 더 좋은 마이크도 있겠지만 저희 그때 열악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 떨리면서 구입했던 마이크였거든요. 굉장히 좋은 마이크를 구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영상을 업로드를 했더니 소리가 너무 멀다, 울린다, 잘 안 들린다, 잡음이 많다. 정말 온갖 악플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문제점이 뭔지 몰랐어요. 이게 마이크 문제라고만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영상 잘 되면 좋은 마이크 사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가 뭐였는지 얘기 좀 해줘요. 그게 문제가 마이크는 꽤 성능이 좋은 거였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실내에서도 찍기에 적합하고 실외에서도 되는 전천후 마이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김새가 카메라에 딱 끼우기 좋게 생겼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 카메라에 끼웠죠. 근데 마이크는 이렇게 사람과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가 카메라와 가까이 있고 사람과 이만큼 멀리 있으니까 온갖 잡음이 다 들어갔던 거죠. 카메라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이크를 카메라에 끼워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음 때문에 여름에 더운데도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저희 땀 흘리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1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1년이 지나서 마이크를 앞에다 놓으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까? 이렇게 누가 먼저 얘기를 했지? 내가 얘기를 했나? 모르겠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한 1분 정도 가만히 둘이 있었죠. 서로 쳐다보면서 이런 바보들이 있나 이러면서 둘이 얘기를 했고 진짜 당연히 마이크 대를 세워서 했더니 잘 들렸겠죠. 상황이 좋아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이크를 바꾸셨나 봐요. 잘하셨어요. 뭐 이런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저희 창피해서 그런 얘기 하지도 못했어요. 어디 가서. 그렇게 마이크 때문에 초반에 또 있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조명도 지금은 저희가 유튜버들이 많이 쓴다는 그 조명으로 쓰고 있는데 초반에는 너무 열악했던 것이 조명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을 찍을 때 쓰는 조명인데 사진 찍는 조명 중에서도 가장 저가형.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한번 이렇게 딱 켜면 바로 켜지는 게 아니라 5분 정도 뭔가 얘를 달궈줘야 돼. 그 다음에 켜지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카메라 앞에 있으면 이렇게 막 땀이 절로 나는 그런 거였었죠. 맞아. 이게 너무 오랫동안 조명을 켜두면 발열이 되어서 어떤 불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제품으로 그것도 1년 넘게 쓰지 않았나요? 1년 넘게 썼었죠. 맞아요. 그렇게 저희가 열악하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또 제가 악플을 많이 받은 것이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 매끄럽지 않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제가 정말 NG도 많이 내고 저도 제가 그렇게 이상한 의성어를 많이 쓰고 말을 더듬는지 몰랐죠. 유튜브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너무 준비 없이 가볍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었나 봐요. 그렇죠?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나아졌죠. 나아지지 않았나요? 그때도 잘하셨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해주시는. 역시 우리 정 PD만 내 편이야 정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또 방송사고를 하나 냈죠. 아,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이불킥인데, 그 라이브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할 때는 항상 예고를 드리잖아요. 근데 불시 어느 날 밤 라이브가 시작이 되었죠. 그 신기한 경험 여러분 다들 하셨죠? 진짜 정 PD가 전화를 안 했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되게 아찔한데요. 어떻게 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전에 영상물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혼자서 한번 찍어 보시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맞아요. 그것도 거의 제가 정말 없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래도 뭔가 찝찝한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날따라 핸드폰도 제 곁에 없었어요. 그냥 집안일을 조금 하다가 컴퓨터를 딱 켰는데 뭔가 뚜루룽 하고 오는 거예요. 알람이 온 네, 거지. 알람이 온 거예요. 무슨 실시간 방송을 한대 구독하는 무슨 채널에서 뭐지 하고 딱 클릭을 했는데 낯익은 얼굴에 한 여성분이 똑같은 말을 3번 정도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피해. 갑자기 핏기가 싹 가시면서 눈을 한 번, 2번, 3번 비볐는데 꿈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미 채팅창이 막 올라가고 계시고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왠지 컴퓨터를 켜고 싶었고 유튜브 그 구독 같은 거 알람이 와도 전 잘 클릭 안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뭔가 식스센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 OBS 스튜디오를 이제 다운받아 쓰고 있거든요. 아마 유튜버님들이 많이 그 스튜디오를 활용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원래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그 무슨 키를 받아서 입력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걸 하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제가 녹화를 눌러야 되는데, 방송 시작을 누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라이브가 될 거라고는 전 진짜 생각도 못 했고, 방송 시작을 누른지도 몰랐는데, 막 혼자서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구독자님들이 들어오셔서 댓글창은 난리가 났고, 와, 진짜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되게 아찔한 생각이 드는데 그때 그 실수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은 뭔가 프로페셔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던지 구독자분 12분이 빠져나가셨어. 그 영상 하나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제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와 주십시오. 저 잘할게요. 돌아와 주세요. 자, 이렇게 저희가 몇 가지 에피소드를 한번 풀어봤고요. 네.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저희가 받은 걸 한번 읽어볼게요. 정 PD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유튜브를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종종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저희는 이제 퇴사를 하고 역사 관련 컨텐츠 개발 제작 일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영상과 함께 이걸 준비를 하면 더 재미있겠다. 근데 영상을 어떻게 내보낼 것인가를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유튜브랑 연결을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꼭 뭐 성인을 위한 교육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컨텐츠에 관련된 영상을 시작해보자라고 정말 가볍게 시작을 했어요. 정말 저는 그때 유튜브도 많이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유튜브의 생태계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시작을 했고 그렇게 초반에 만들어진 영상들은 좀 많이 지워져서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일단 직업이 무엇인가요?에 대한 직업이 종종 질문으로 올라오는데요. 일단 저의 직업은 교육 컨텐츠 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 컨텐츠는 아이들의 창의력을 개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기도 하고 또 교과 교육을 더 흥미롭게 하기 위한 교재 교구를 개발을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와 병행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 PD도 직업이 있죠? 직업이 무엇일까요? 저는 일단 웹 디자이너 일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다몽님 쪽에 와서는 촬영과 편집을 하고 있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는 시각 디자인과를 전공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학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영상 촬영이나 편집 같은 것들을 배우긴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싫어했어요. 이게 좀 중노동에 가까운
가까운 일이기 맞아, 때문에 맞아. 예, 그래서 난 나가면 이런 쪽에 일은 하지 않을 거야 하고 좀 등한시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명 사고나 마이크 사고가 있었겠죠. 맞아요. 그때 똑바로 들을 걸 그런 마음도 있긴 하지만 여튼 정말 싫어했었는데 이게 결국 제 밥벌이가 돼서 저를 열심히 괴롭히고 있는 하지만 수다먹님과 이렇게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게 소소한 실수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정 PD가 당연히 영상 전문가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정도는 정 PD가 해결해야지 뭐 이런 댓글들 많이 올리세요. 근데 사실 우리 정 PD는 영상 전문가가 아니라 웹 디자이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편집자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잘해요. 여러분도 우리 정 PD 편집을 되게 좋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 잘 맞다 하고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역사 이야기를 인물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치고 계시는데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사연 많은, 사연을 가진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인물 이야기도 있고, 영웅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도 있고, 또 현실에 굴복했던 인물들, 또는 정말 막장이다 싶은 그런 막장 인생을 산 인물들이 있어요. 이런 인물들을 이렇게 따라서 역사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저에게는 훨씬 더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재밌으면 일단 여러분들께 더 재미있게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인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그 사건에 얽혀있는 여러 인물들이 각각 다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서 더 흥미롭고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정 PD는 어때요? 제가 인물 중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편집하기는 좀 어떤가요? 편집하기에는 쉽거나 어렵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한다고 하면 모든 인물들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특히나 어려운 인물들은 이제 선사, 고대 이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그림도 없고 그 다음에 사진도 없고 이럴 경우 굉장히 난감하고요. 특히 인기는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 만들기 좋잖아요. 그런데 삶이 너무나 막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디어화를 하기에 굉장히 힘들어서 그 인기에 비례하지 않게 자료가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료 수집이 힘들 때 제가 또 영상 만들기가 맞아. 힘들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내가 도움을 좀 줄까 해서 자료를 제가 좀 찾아서 전달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전달하는 자료는 우리 정 PD가 찾는 자료에 비해서 너무 부족해서 우리 정 PD에게 맡겨놓으면 오히려 더 고퀄의 자료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읽어봐 볼까요? 역사 채널이 많지만 수다목님만의 특이한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특이점이 뭘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인물 중심이라는 거? 근데 요즘은 또 인물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생겨서 그게 좀 특징일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 두 사람 다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역사 속 여성 이야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쉬스토리를 따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자인 제가 유머 감각이 좀 없다라는 것이 특이점이라면 특이점일까요? 참 안타깝죠. 저도 유머 감각이 없어서 제가 좀 더 재밌게 진행을 해드려야 될 텐데 내년에는 어떻게든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 스킬 업그레이드를 해서 재밌게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럼 우리 정 PD 편집상의 특이점이 또 있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다몽 채널처럼 이제 수다몽님이 BJ로 중심을 잡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야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진 자료라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디에서는 벌어졌다고 얘기는 하되 지도 같은 것들이 세세히 있다던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 쪽에 집중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좀 접목을 해가지고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자. 역사 속 이야기니까 무슨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다른 것보다 자료를 많이 넣죠. 그 다음에 이제 자막도 많이 넣었는데 오타가 많이 발생이 돼서 죄송합니다. 여튼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자료를 많이 넣으시고 저보다 더 열심히 막 지도도 만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자료를 수집해서 더 멋지게 영상을 꾸며야겠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그동안의 유튜버님들이 얼마나 발전을 하셨는지 저는 진짜 이길 수 없다 생각하는 게 애니메이션화된 역사 이야기. 아, 이거는 진짜 이길 수 없다. 내가 봐도 그림 너무 고퀄이고 너무 재밌다. You win! 막 이렇게 되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서 아, 우리만의 좀 장점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정 PD랑 제가 늘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손그림 네.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우리 정 PD가 그림을 잘 그려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그 그림 솜씨를 발휘를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역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사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네. 저는 제가 라이브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눈으로 보는 것, 뭐 영화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는 편인데 이 책 편식이 좀 있는 편이에요. 스토리가 있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 이런 걸 잘 안 읽어요, 제가. 그래서 좀 자기 개발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어떤 스토리가 있는 소설, 그리고 다양한 사건이 펼쳐지는 역사서, 그리고 그런 역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역사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는 이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된 것 같고요. 어렸을 때는 제가 위인전도 좀 좋아했어요. 되게 좀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 있긴 지나치게 교훈적이긴 하지만 그것도 되게 재밌어서 위인전을 좋아했고 이 위인들이 다 역사 속에 스며들어 있다 보니까 그게 역사랑 연결이 돼서 역사를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 PD는 역사를 원래 좋아했을까요? 저도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솔직히 역사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도 국사, 세계사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세계사는 약간 흥미 위주로 지나갔고 국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위인들, 특히 뭐 유관순, 세종대왕, 이순신 같이 우리나라의 위인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건 만화를 그린다던가 아니면 도표 같은 것도 예쁘게 노트를 꾸며가지고 만들었었어요. A4지에 이렇게 해서 그다음 파일에 넣고 다니면서 그만큼 옛날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라서 이제 수다몬께서 내가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 했을 때 네 그렇게 하죠 뭐 하고 흔쾌히 수락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 볼까요? 가장 좋아하는 시대나 나라 혹은 인물이 있으신가요? 일단 중국사가 워낙 많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펼쳐지고 있고 흥미진진한 인물이 많아서 파도 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만들기가 너무 좋아서 일단 중국사를 좀 재밌어 하고요. 그리고 유럽사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급동하는 시대에 있었던 유럽 근대사에 좀 관심이 많은데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그 사이에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그런 이야기들에 흥미가 많아서 앞으로도 또 많은 컨텐츠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화하지 않은 인물은 일단 저희가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요. 영상화했던 인물들 중에는 지상계 인물이 아닌 듯한 포청천 좋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포청천 드라마 주인공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실존하셨던 인물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수다멍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는 인생 극적으로 살아온 그분 카이사르처럼 이란 생각이 들어서 카이사르에 대한 영상 만들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은 사랑에 미친 여인 후아나 1세,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던 베아트리체 첸치, 그리고 정조의 사랑 의빈성 씨를 좀 많이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 PD는 어떨까요? 정 PD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기억에 남는 스토리라고 하면 귀즈 스토리의 중세 유럽의 의술편. 아, 맞아요. 네. 제가 루이 14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었던 영상이죠. 네, 맞아요. 네네. 이게 의술인지 이제 고문 특집인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이제 수술 도구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괴한 의술들을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심의에 걸릴까봐 넣지 못한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컬처 쇼크를 심하게 받았거든요. 안 그래도 기억에 심하게 남아있는 영상물이었는데 유럽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문제의 의술, 사혈, 그걸로 귀족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계속 머릿속에서 리플레이가 되다 보니까 기억에 굉장히 좀 각인되어 있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뭔가 흥미로웠던 인물 있었을까요? 저처럼? 네. 흥미로운 인물은 역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아, 네. 네. 특히나 그 대이집트 제국을 이제 여성 파라오로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했다는 점도 흥미로운데 영화를 이제 자료화면으로 쓰면서 그 주인공분 엘리자베스 테일러 아, 네. 너무 아름다운 배우죠. 네. 너무 아름다우셔서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인상에 좀 많이 남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뭐 가슴이 아팠던 인물이라든지 그런 인물이 있었을까요? 가슴 아픈 인물은 이제 최근에 만들었던 공민왕편? 인간적으로 이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야 되나? 좀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는 조금 자질 면에서 나 조금은 더 굳건하게 이겨냈으면 좋겠었지만 이게 하나밖에 없었던 사랑을 이루면서 피폐해지고 망가져가는 모습이 많이 안타깝긴 했죠. 그죠? 왕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음. 돼서 좀 애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물론 모든 영상을 다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영혼을 갈아 넣었다. 이런 영상이 있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편은 네네네. 네, 생각보다 제가 좀 많이 열정을 들여서 만든 모든 영상들을 다 그렇게 만들긴 하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더 열정적으로 만들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신비롭잖아요. 그러니까 영상과 그림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만들었죠. 그런데 문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뭐냐 하면 이제 디오니소스가 아주 아기 때 우리나라로 치면 돌사진이죠. 남아 돌사진 모습으로 이제 모든 걸 탈의를 하고 딱 찍은 사진이 있어요. 완전 갓난애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노란 딱지가 붙었어요. 살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때 명화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저희 이제 그 이후로는 수다몽에 나오는 모든 명화들은 자체적으로 정 PD의 이제 모자이크 처리라던가 꽃 혹은 알 수 없는 옷들로 바뀌어지고 있으니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컨텐츠에서 무슨 노란 딱지냐 하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올려놓은 영상도 노란 딱지 영상이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영상은 너무 아까워서 저희가 내렸다가 다시 재업로드를 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노란 딱지에 좀 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긴 하는데 그 살색이 조금 많이 노출이 되면 그렇게 노란 딱지가 붙더라고요. 네. 그런 점이 좀 많이 안타깝네요. 명화가 특히 살색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분께서 왜 굳이 이 아름다운 명화를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냐, 그럴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말씀을 드릴 수 없어서 저희도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가인데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다른 일과 병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맞아. 원고 마감이 이제 걸려서 시간에 쫓길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죠. 네. 그러면 우리 정 PD는 어떨까요? 언제가 가장 힘든가요? 저도 마감이죠. 그래서 마감. 저는 이제 웹툰 작가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춰서 올리시는지. 저도 이제 수다먹니까 마찬가지로 이중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시간이 촉박해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피가 말라가는 걸 느끼면서 일주일에 저희가 2번 이상 올리려고. 맨날 제가 요렇게 하면 옛날 사람이라고 하더라. 요즘 요렇게 해야 된대. 이렇게 해서. 전 요렇게 받아요. 이러! 그래서 정 PD 이러면서 다 돼가. 네, 조금 있으면 끝나요. 생각했던 시간에 안 끝나. 난 계속 초조하게 언제 영상 올라오는지 보고 있어. 새로 그럴 고침 계속하고 계시고. 그럴 때 우리 둘 다 피가 마르죠. 네. 가장 보람찰 때는 언제인가?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 인물을 계속 조사하고 따라가다 보면 그 인물을 내가 정말 딱 이해를 했다라는 순간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너무 짜릿한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주시는 좋아요와 긍정적인 댓글이 큰 힘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상투적인 답인가요? 네. 아니요. 좀 더 진심을 말씀드리면 조회수 팍팍 오르는 영상이 생겼을 때 큰 보람을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 네. PD는 어때요? 저도 마찬가지로 조회수가 높은 영상일수록 네.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그게 재밌다는 뜻도 되고 이제 그쵸, 영상 그쵸. 퀄리티가 좋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제일 기분이 좋고 또 다른 쪽으로는 저는 편집자다 보니까 남이 찾지 못했던 사진 자료라던가 아니면 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옛지명이라서 다른 분들은 잘 넣지 않는 지도 부분이 참 넣었는데 지도가 너무 잘 나왔어. 그러면 또 맞아요. 혼자 모두. 뿌듯해하면서 나한테 얘기해요. 네. 그 지도를 내가 지금 마스터했다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것들 봤을 때 예전에는 뭐 터키 어느 지역, 스페인 어느 지역 뭐 이렇게 하면 막연히 멍 때리고 볼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요. 맞아요. 네, 지금은 그럴 때, 저보다도 네. 아마 이 전체 지역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그래서 네. 내가 수다몽 작업을 하면서 머리가 깨부쳐졌어. 똑똑해지고 있을 걸 느낄 때 또 뿌듯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농담으로 정 PD가 친구들한테 네이버 정도는 아니어도 이거 말해도 되나? 검색 엔진 중에서 내 땡버. 둘 다 네야. 그렇네. 네이버 정도는 아니어도 네이트 정도는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인물이나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흥미가 있다고 해서 그 역사를 다 그렇죠.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영상 편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정 PD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전달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대충 뭐라고 얘기는 할 수 있죠. 대충. 네, 우리 둘 다 점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 PD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각오하세요. 일단은 너무 고맙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10만 유튜버가 됐지만 조회수 막 빵빵 터지는 그런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 PD의 노력에 비해서 수익이 그만큼 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힘 빠질 때가 많을 텐데 그래도 내색하지 않고 너무 열심히 편집을 해주고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딱 하나 바라는 거 제발 마감 좀 지켜주세요. 내년에는 우리 조금 더 계획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네. 우리 정 PD는 어때요? 수다몽이랑 일하면서 힘든 점이 있었을까요? 또 바라는 점 다 얘기해봐요. 내가 일단 들어는 볼게. 들어는 볼게. 이거 뭐 사장님께서 회의를 할 때 야, 너희들은 들어는 말해봐라. 볼게. 들어는 볼게 이거잖아요. 뭐 지금까지처럼 저를 이제 당근과 채찍으로 열심히 잘 리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바람이라면 이중생활을 그만두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 저도 저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시간 걸릴 것 같은 일인데 6시간이 지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한 사건들이 이중생활만 좀 끝나면 덜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 구걸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 좀 많이 네, 봐주세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 아, 그리고 네. 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교라는 거. 그냥 아. 그러다는 거. 종교와는 아무 네, 관계없이 종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간절한 담아서 마음입니다. 네, 그냥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네, 거예요. 네. 정말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멤버십 얘기를 해도 될까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10만이 되지 않아도 멤버십을 운영하는 채널들이 있던데 지금까지는 그런 체계를 만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좀 영상을 작업하면서 좀 너무 힘들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어떻게 일정 수익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힘 빠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멤버십 제도를 좀 만들어 볼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참여를 해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정해지게 되면 그 부분도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해보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던 2020년이 저물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완벽한 집순이로 살고 있는데 이 감염병, 이 지긋지긋한 감염병이 좀 없어지고 나면 사라지고 나면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진짜 좀 나가서 운동을 좀 해보고 싶어요. 건강이 점점 나빠지니까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일이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정 PD는 2021년 특별한 계획이 있을까요? 저도 똑같이 건강해지자. 음, 제가 또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첫째도 둘째도 건강이 최고라는 거. 그래서 지금 집에 러닝머신 아니고요. 워킹머신을 사놨습니다. 뭐 하루에 10분? 20분? 30분 걸어. 30분 걸어. 20분 네. 안 돼. 30분 걸어. 30분 정도는 꼭꼭 걸어가지고 이제 기립근이라고 해야 되나? 맞나요? 이 척추 쪽? 하여튼 열심히 유산소 운동을 하면 허리나 이런 것들이 다 발라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체력이 되면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그런 마감도 지켜지지 않을까. 지금 마감에 대한 강박증이 너무 심해서 일 열심히 하려고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네. 꼭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코 땡땡 걸리지 않도록 다들 위생에 철저히 하고 저희들도 건강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 정 PD와 수다몽 뒷이야기도 풀어보고 Q&A도 해봤는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둘이 같이 진행을 했던 거라서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겠지만 여러분들께 좀 궁금하셨던 점이 좀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이 신축년 하얀소의 해래요. 하얀소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이 하얀소가 꿈에 나오면 완전 대박, 진짜 좋은 길몽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부부운도 좋아지고요. 그리고 재물운이 완전 좋아지는 그런 꿈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얀 소가 등장을 하는 그런 꿈 꼭 꾸시고요. 2021년은 진짜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정 PD도 한마디 할까요?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건강하셔야 되고요. 항상 좋고 기분 좋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1년에도 수다몽은 열심히 역사 이야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채널을 또 만들어서 다른 이야기로 도전을 해볼 예정인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수다몽의 새 채널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꼭 건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뵐게요.